애플 생태계를 이미 갖춘 유저 입장에서는 한번 빠지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네, 이미 그걸로 엄청나게 생활의 편의를 보장받고 있는데 굳이 깰 이유가? 라는 생각도 있고, 연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압도할 만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태블릿에 있어서는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모든 어플 제작사들이 아이패드 OS를 레퍼런스로 제작을 하고 갤럭시 탭은 곁가지로 준비를 해주니까 같은 어플들이더라도 아이패드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갤럭시 탭에서는 조금 아쉬운데 라는 느낌도 있고, 애초에 어플의 가지수 자체가 넘사벽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아이폰을 선호하는 이유는 역시나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맥북 영상에서도 얘기는 해줬지만 노트북은 맥북 말고도 그램을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램과 맥북을 둘 다 사용하시는 입장에서 윈도우, 맥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램이나 맥북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일단 되게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는 오히려 그램을 챙기게 돼요. 윈도우를 네. 한국 환경에서는 그쵸. 왜냐면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럴 때 대처하기에는 맥보다는 그램이 낫죠. 그런 점이 있는데 그냥 데일리하게 자기 자신 용도로 쓰기에는 그런 거에는 맥이 저한테는 훨씬 더 맞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램이 너무 가볍잖아요. 그쵸. 그게 진짜 압도적인 장점이어서 사실은 그 그램이 정말 막 뭐가 안 되고 이래도 가지고 다닐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게 좀 압도적인 장점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이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그쵸. 맥북 에어라는 이름이 들었지만 네, 에어는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에어들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무게가 있기 때문에 네, 눈에 보이는 차이점으로는 좀 무거워서 저는 데스크탑처럼 쓰고 있어요. 집에서 그냥 네. 딱 두고서는 근데 이게 왜 에어라고 이름이 붙은 줄 알아요? 이거는 그냥 약간 TMI인데 예전에 진짜로 상징적인 사건인데 스티브 잡스가 맥북 에어를 발표할 때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네, 그거 아시죠? 네. 네, 그 전까지의 노트북들은 막 이렇게 단자들 주렁주렁 달려있고 단자 확장성이 높은 게 노트북의 미덕이라고 여겨지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직도 일본은 그래요. 일본은 맥북이나 그램을 되게 별로인 노트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USB 단자가 적잖아. 그쵸. 네. 걔네들은 아직까지 막 HDMI, DVI, VGA, 뭐 다 달려있는데 그러면은 두꺼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 HP 노트북이든 뭐 그런 노트북들은 전부 다 두껍고 2kg, 3kg 넘어가는 것들이 많았는데 당연히 서류 봉투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맥북은 잡스는 그거를 다 과감히 줄여버리고 서류 봉투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kg, 3kg들이 즐비하던 노트북 시장에 1kg대로 들어가서 맥북 에어가 된 건데, 요즘은 이제 그램이든 뭐 800g, 900g대들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이 세대의 맥북 에어가 조금 에어의 상징성이 퇴색된 그렇군요. 선구자예요. 선구자인데 후발주자들이 많이 따라왔고 그리고 윈도우 환경에서도 조금 독자적으로 잘 구축을 했다. 인텔의 이보 시스템이든 뭐든 그런 것들이 애플이 아니었으면은 아직까지 게이밍 노트북 같은 크고 거대한 노트북들 쓰고 있지 않았을까요? 상징적인. 네, 상징적인 모델이니까. 제가 알기론 네. 이 USB 단자가 여기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 다음부터 프로는 터치바 모델이고 맥북 에어도 USB-C로만 탁탁 다 달렸거든요. 정말 큰 장점입니다. 요거 중고로 사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쵸. 이게 진짜 근데 한국인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쵸. 제가 항상 요거도 USB Type-C고 아이패드나 맥북도 다 USB Type-C인데 USB Type-C만 가지고 한국에서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SD 카드 슬롯도 있고 Type-A에다가 요거는 예전 썬더볼트. 근데 이거 다음부터는 이게 없어졌다고 알고 네, 있어요. 다 없어지고 Type-C로 다 바뀌긴 했습니다. 진짜 헤리티지네요. 완전 헤리티지. 맥북 사과 마크에 불도 들어오고 마지막 USB Type-A에다가 정말, 물론 근데 저 단자는 조금 최근 나오는 노트북들에 비해서는 두껍긴 하네요. 그런가요? 이거 봐요. 이거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얇은데 그러네요. 저거는 살짝 많이 두꺼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것도 있어요. 줄 이어폰. 줄 이어폰은 저도 있어요. 아직까지. 진짜요? 네. 아직까지는 있구나. 사라지지 않고 요거는 남겨져 있습니다. 있어야죠. 없으면은. 근데 사실 저는 요걸로도 에어팟 그냥 이거 열면은 바로 연결돼서
생각보다 딜레이도 없고 괜찮더라고요. 방금 맥북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궁금했던 게 아까 살짝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탭이라는 대체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고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소니나 뭐 보스, 갤럭시 버즈 이렇게 나름 웰메이드라고 평가를 받는 제품들이 많은데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애플 생태계를 이미 갖춘 유저 입장에서는 한번 빠지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네. 이미 그걸로 엄청나게 생활의 편의를 보장받고 있는데 굳이 깰 이유가? 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갤럭시 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플을 설치하면은 뭐 이런 연동에 문제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제 동생이 갤럭시 탭을 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설치하는 거랑 확실히 다르긴 하고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여기에서 제가 넘버스를 입력을 하다가 패드를 닫아요. 그리고 닫은 지 한 2시간 뒤에 맥을 딱 열고 넘버스를 열면은 걔가 그대로 있으니까 저는 얘로 작업을 했는지 얘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연동이 잘 돼요. 맥북은 그런 아예 사용자가 딱히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연동성에 신경을 변태스러울 정도로 해뒀다. 그렇죠. 네. 연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압도할 만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막 갤탭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 든 적이 없었고 그리고 뭐 이어폰 같은 경우는 그거를 서브로 사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왜요? 실제로 제가 그 헤드셋 있어요. 네. 소니에서 나온. 네, 기억해요. 그 귀돌이라고 하면서 네 맞아요. 네. WH8000인가? 네. 그걸로 이렇게 쓰는 거 있는데 그런 거를 뭐 그냥 맛돌이 서비스로 쓰는 거지 그걸 막 메인으로 일상생활에서 쓰고 이럴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방금 갤럭시 탭 어플 얘기해 주셔서 떠오른 건데 우리가 맥북 얘기하면서 한국의 제작사들은 전부 다 윈도우를 레퍼런스로 두기 때문에 맥은 조금 호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태블릿에 있어서는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요? 모든 어플 제작사들이 아이패드 OS를 레퍼런스로 제작을 하고 갤럭시 탭은 곁가지로 준비를 해주니까 같은 어플들이더라도 아이패드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갤럭시 탭에서는 조금 아쉬운데 라는 느낌도 있고 애초에 어플의 가지수 자체가 넘사벽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갤럭시 탭이랑 아이패드를 둘 다 쓰니까 딱 느껴지는데 그러려면은 사실 갤럭시 탭은 삼성이 노력하기보다는 갤럭시 탭의 파이가 커지고 그 사용자들이 많으니까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애초에 점유율 차이가 조금 크기 때문에 그쵸. 개발자들이 갤럭시 탭 어플을 개발할 이유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윈도우랑 맥의 느낌이 완전 아이패드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여기까지는 얘기는 다 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게 애플 제품들 얘기를 해봤는데 애플 생태계 영업 멘트 한번 날려주시죠. 약간 두 개로 나눴으면 애플 생태계를 갖추고 싶은데 아직 못 갖추신 분들이랑 애플 생태계를 까시는 분들, 억가분들한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애플 얘기만 하면은 그냥 거품 물고서는 달려드시는 분들 제 채널에 되게 많고 반대로 삼성도 그냥 인터넷 세계는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가 그냥 삼성 얘기를 하면은 삼성 까들이 몰려들고 애플 얘기를 하면은 애플 까들이 몰려들고 그래요? 일단 애플 까들한테 얘기를 애플을 까시는 분들한테요? 네. 저만큼 써보시고 하시는 얘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생태계를 다 갖춰보고 뭔가 쓸 만큼 써본 다음에 하는 얘기라면 그거는 애플이 받아들이고 새겨야 되는 얘기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왠지 드는데 일단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조금 더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애플 생태계를 구축하시길 주저하시는 분들 주저하시는 분들. 근데 주저하시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이유는 뭐 선택의 폭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금전적으로도 사실 부담이 되죠. 뭐 이거를 냅다 한순간에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도 이거 사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진짜 25,000원짜리 천 이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도 엄청 비싸겠죠? 그쵸? 대충 봐도 뭐 500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차 한 대 값이네요. 그렇죠.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막 이게 한순간에 다 생긴 게 아니라 한 7, 8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길게 장기간으로 보고 적립식 매수를 하라. 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필요하실 때 필요한 것을 사되 그때마다 애플 생태계를 구축하면 강력한 장점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좀 우선순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쓰게 되면 빠져나오시긴 힘들 거라서 힘들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뭐 횡설수설 많은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오늘 한 이야기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좀 의견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분들한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지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